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은 최근 대화 재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도 현재 북한과 물밑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의연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뉴욕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 소통을 했다면서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물품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다시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나 미국이나 한국 또는 다자 외교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북한의 위험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깊게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려사항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외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뜻을 확실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관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대화 진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물밑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 제안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 지원 이외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분야도 감안해 군사, 정치적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담대한 구상은 바로 정치 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포함해서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방법으로 억제와 단념, 대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3D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에도 바로 대화 제의에 응한 적이 없어 북한의 제안 거부는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3D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포함한 핵 무력 법제화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예산 편성 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등 국가안보도전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국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해 14일 가결해 본회의로 넘긴 국무부 예산 편성 수권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국가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의 1년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국무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요건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런 전략에는 러시아와 쿠바, 이란, 북한 등 여러 현존하는 또 떠오르는 국가안보도전에 대처하는 요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와 같은 적국의 정부를 조언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 전 세계 정보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인터넷 자유 프로그램에 추가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타이완을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타이완 정책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타이완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외교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반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타이완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억지와 타이완의 역량 개선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그러면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군의 장거리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최근 미국 본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된 것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의 일환이라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엘리워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1B 전략 폭격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행한 뒤 다시 미국 본토로 복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어 미국 공군 글로벌 타격 사령부 산하 제28 폭격 비행단 소속 전폭기들이 29시간에 걸쳐 약 12,000마일의 거리를 비행했다며 이번 훈련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통합작전과 전략적 억제 임무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자유와 개방성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을 가진 B-1B 랜서 폭격기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북한은 B-1B 등 미국의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개성공단 한국자산에 대한 북한의 무단 사용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단 내 한 건물에서는 버스 여러 대가 드나드는 상황이 1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19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 내 한 건물 공터에서 차량 여러 대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이 구역은 BOA가 북한 근로자의 통근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건물 공터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었습니다. 이번에 공터에서 확인된 물체도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들로 추정되며 제시콤사 공장에서 1년 넘게 모종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콤이 과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 치아 등을 생산했던 만큼 북한이 동일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이 동원한 차량은 과거 한국이 북한 근로자 통근용으로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로 추정됩니다. 이 버스는 한 대당 25명에서 50명까지 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소에서 포착된 8에서 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BOA가 새로운 움직임을 감지한 개성공단 내 다른 공터에서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앞서 BOA는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합 패킹 등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 SJGS 공장 앞 공터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19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이 하얀색 대형 물체가 확인된 겁니다. 이보다 앞선 10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이 물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틀 뒤인 12일에는 더 큰 하얀색 물체가 나타나 이곳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등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BOA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 최소 10여 곳의 공장에서 움직임을 포착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태림 종합건설이 운영되던 공장 부지에서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대형 트럭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더욱 뚜렷하게 포착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시설 철거 등 한국 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국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분명하고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반이 있을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준수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삼축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등으로 평화 위험도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유럽의회가 밝혔습니다. 유럽의회 산하 유럽의회 조사처가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2022 노르망디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137개 조사국 가운데 131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노르망디 지수는 UN 등 국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테러 위험과 에너지 불안, 국가 취약성, 사이버 안보, 대량 살상 무기, 민주적 절차 등 11개 분야에서 위험 요소 등을 평가했는데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민주적 절차, 사이버 안보, 폭력 충돌 등의 항목에서 0점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의회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의 평화 위험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자금을 탈취하며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